자, 이제요. 13문부터 나머지 문제 전부 다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3번째 문제부터 풀게요. 읽어보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상식 px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을 한대요.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긴 우변도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한번 그래서 우변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다시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5. 자,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보기차식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고 a제곱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5다. 얘가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주면 어쨌거나 판별식이 0이라고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5예요. 얘가 0 나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4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100이고요. 얘가 0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a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99가 되고요. 얘가 0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얘는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a의 제곱 플러스 10이라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9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둘이 서로 더했을 때 2가 나오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근데 a의 제곱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제곱은 9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맨 위에 문제 단이라고 써있는 부분 읽어보시면 음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a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a 대신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와줍니다. 자,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6이다. 자, 내가 의도한 대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전체 제곱이다. 요게요.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px 플러스 2x다. 자,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p 곱하기 x 플러스 2x가요. x제곱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x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px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이거나 아니면 p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는 말을 가장 처음에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x는 지금 보고 있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얘가 답이고요. P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P-3이다. 대입하시면 9 더하기 6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11이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답입니다. 네, 답이 5번에 있네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답이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부분만 좀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가 뭐 다 똑같지만 이 문제는 나머지 조건들이 위에 있는 문제들에 써있는 조건들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구나라는 거를 물론 관찰해서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풀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맨날 푸는 오메가 문제인데 약간 변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약간 변형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다가 한번 먼저 처리를 해봅시다. 한어근이 오메가다. x 6제곱 플러스 1은 근이 6개나 있을 건데요.
그 중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나는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은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메가가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허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허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곱이 0이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어근이 오메가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오메가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0으로 만족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를 만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도 0이겠죠. 바로 맞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도 한번 볼까요? 기억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고 해줬기 때문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오메가라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 부분의 답을 오메가라고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틀렸는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요. 기억은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해줬죠. 그러면 반드시 오메가 바도 켤레복수수가 될 것이기 켤레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답이에요. 됐죠?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마저 해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0이다. 요걸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다. 다시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가지고 와서 요 근을 오메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x-1을 곱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의 근도 오메가다라고 처리를 해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값이 아까도 말했지만 오메가 바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당연히 1이라고요.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니은은 방금 보여줬죠. 자, 이 부분 때문에 니은은 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볼까요? 디귿. 자, 디귿도 한번 보죠. 디귿은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자, 디귿. 디귿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둘이 서로 곱하면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켤레복수수죠? 이 부분을 보면 돼요. 1이죠? 1이죠. 둘 중에 누굴 선택하든 오메가 반은 다 오메가랑 곱하면 1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리을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리을로 가보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은 값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둘이 서로 곱하게 되면 1이다라고 되었죠. 그러면 오메가 바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됩니다.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니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돼요. 리을은. 그러면 이 질문은 다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지죠.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오메가가 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A번, 여기 B번.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는 A는 만족을 합니다. A는 만족을 하는데 B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탈락.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 바의 제곱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자, 여기에서요 근이 오메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도 요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도 마찬가지겠죠. 둘이 서로 더하면 근각의 소의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미음은 맞아져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미음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도 돼요. 오메가랑 오메가바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오메가랑 오메가바를 더했을 때는 A타입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요. B타입에서는 1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간에 제곱하면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오메가랑 오메가바의 곱은 A타입이나 B타입이나 모두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미음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것 같네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14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15번은 알파는 음수이고 베타는 양수이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 자, 걔네들을 계산했더니 각각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만 가르쳐 줄 테니까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막 이중근호 막 이런 거 이용해서 해결을 해도 안 되겠죠 하면. 자, 걔는 교육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뭐 알고 있다 해도 그걸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억부터 그냥 한번 천천히 처리를 해볼 건데, 막 느껴지는 게 일단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 있냐면, 자, 뭐가 하나 있냐면, 알파의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하고 더했다라고 하면요.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데, 얘가,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간의가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값은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곱한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각각을 제곱한 걸 곱한 값은 알 수가 있으니까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의 곱이다.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4 빼기 3이니까 1이다라고 알 수 있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두 수의 곱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영을 하면요. 요 부분을 이제 계산에다가 반영을 하면요. 요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을 해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2가 되고요. 넘기면 2가 됩니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답이 음수일 거냐 양수일 거냐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자, 두 숫자가 알파 베타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음수의 절대값이 크냐 양수의 절대값이 크냐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를 좀 보니까 여기서요 알파의 제곱은 2 플러스 루트 3 베타의 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알파는 음수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양수이긴 해요. 근데 알파하고요 절대값 베타하고 둘이 서로 절대값을 크기를 보면 제곱해서 큰 게 절대값도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큽니다. 알파의 절대값이 더 커요. 알파의 절대값이 더 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와줍니다. 그래서 음수가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알파랑 베타가 방정식의 근이고요. 근데 또 실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제곱해서 실수가 됐어요. 지금 알파도 베타도. 그러니까 각각은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곱하고 곱해서 실수가 됐는데, 허수끼리 곱해도 실수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차식이. 그래서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켤레복소수라고, 그러니까 켤레근이라고 나온 거고요. 자, 그때 다른 두 근이 허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두 근이 허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파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치? 그러면 그 반대 거는 켤레복소수일 거예요. 제곱해서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알파의 켤레수일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실수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제곱해서 0보다 크죠.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베타의 제곱도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어쨌든 0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알파도 실수고요. 그 다음에 베타도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거 따지기도 전에 알파는 음수다, 베타는 양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어쨌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지만 예를 들면 P 플러스 Q 댐이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근이면 개수가 다 실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얘도 실수예요. 베타는 마찬가지겠죠. R 플러스 S의 루트 N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근에 R 마이너스 그 다음에 S의 루트 N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줄 거라고요. 베타의 또 다른 한 근은 아니요. 2차 방정, 요 4차 방정식의 또 다른 근들은 이런 식으로 켤레근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예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디귿은 그냥 아까 처음에도 나왔죠. 알파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얘가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루트인 거 찾았는지 그냥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얼마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니까 맞네요. 마이너스 5루트 2. 그냥 요거 계산하라는 문제니까 이거는 아무런 내용도 없네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고 답은 4번이고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어려워 보였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요 기억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억도 지금 내가 기억을 풀려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 살짝 중간에 뭐야 이거 두 개가 다 나오네? 그냥 이걸로 계산은 안 되구나. 디귿 때문에 그냥 한 계산처럼 돼버렸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얘가 절대값이 크고 얘는 절대값이 작구나. 알파의 제곱이 더 크구나. 요거를 이용해서 어떤 녀석의 알파랑 베타 중에서 누가 저 절대값이 크냐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은 딱 봐도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딱 봐도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죠. 자, 이거 관련돼서 짤막하게 잠깐 설명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자, 이해하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알겠지만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에 x, y, y, z, zx 이렇게 생긴 값이 서로 같다. 자, 이런 거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z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그 다음에 이제 x의 제곱 y 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x, y, y, z, zx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나는 이런 거 문제 풀 때요. 5 조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요. 얘가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됐죠? 여기 첫 번째 조각, 여기 두 번째 조각,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조각이 있으면 네 번째 조각, 다섯 번째 조각까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요 1번 조각이랑 2번 조각이랑 3번 조각 중에서요. 두 개를 가르쳐 주고요. 여기 4번 조각이랑 5번 조각 중에서 또 한 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두 개 가르쳐 준 걸로 나머지 하나를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또 나머지 하나를 구해낼 수 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5조각 중에서 정보를
예, 3개 중에 2개, 2개 중에 하나를 주면 예,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잡고 문제를 읽으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감 상승 좀 예, 이라는 면에서. 자,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뭐 안 틀리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복잡해도요.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문제부터 읽읍시다. x랑 y랑 z랑 다 더하면요.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지금 요 두 번째 조각이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 그럼 얘는 절대 안 가르쳐 주겠죠. 그럼 x제곱, y제곱, z제곱이랑 xy, yz, zx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x랑 y랑 z랑 더한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얘를 다른 문자를 하나 써가지고 표현을 해봅시다. x, y, z는 있으니까 k라고 할까요? k라고 한번 해보죠. k. 자, 그러면 가에서 가르쳐주는 조건은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네요. 야, x랑 y, y랑 z, 그 다음에 z랑 x. 자, 요거 계산하잖아.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k라고 나와. 요렇게 하나 가르쳐 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쓰는 3번 조각 있죠? 3번 조각을 2번 조각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걸로 대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 조금 요 문제에서 중요한데 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x, y 그 다음에 좌변이에요 지금. y, z, zx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 x, y, z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얘가 우변에 보니까 x, y, y, z, zx 전체 제곱 더하기 2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요. x랑 그 다음에 y랑 z랑 다 더하면 0이 아닌 실수라고 나왔죠. 이거는 x, y, z 더한 값이 인수분해되는 모양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얘가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사라졌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x랑 y랑 z 있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y, z랑 이제 2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4번, 5번 조각 중에서 일단 5번을 가르쳐준 형태고요. 4번도 가르쳐줘야 되나봐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나봐.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조각은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모르는 조각이 뭐가 있냐면 1번 조각을 모릅니다. 1번 조각을 모르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모르는데 구할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z제곱은 정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걔를 지금 k라고 쓰라는 거 아니었어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x, y, y, z, zx는 2분의 k라고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k라고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k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알고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k값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k값 찾으러 갑시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또 가르쳐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요. 이제 우변으로 갈게요. 자, 얘는 k고요.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k고요. 그 다음에 x, y, y, z, zx도 아까 k로 2분의 k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얘는 2분의 k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겠죠. 마이너스 2분의 k다.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가 돼요.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k의 세제곱 3차식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k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양변에다가 2 곱해서 다시 쓸게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k의 제곱 플러스 4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4가 되고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조립대법 써서 방정식 풉시다. 그러면 2랑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넣어야 될까요? 2 넣어야 될까요? 2, 4죠. 4, 1, 1.
이상하네요. 2죠. 그 다음에 2구, 4구 0이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k-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k 값은 2다. 예, 이렇게 나와 줍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네요.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아마 틀린 사람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 틀렸으면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봐봐.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요거 세 조각 중에 두 개를 가르쳐 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좀 안 가르쳐 줬죠, 숫자를. 그 대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걔를 다른 문자로 놓으면 다 다른 문자로 표현이 됐더라.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다 가르쳐 주는 구조가 된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5조각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그 다음에 x, y, y, z, z, x, 그 다음에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마지막은 x, y, z 곱한 거, 이렇게 5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5조각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제. 자, 이 페이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도 두 문제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서술형이라. 근데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잘 써야 되겠죠. 자, 17번부터 읽어볼게요. y는 2x제곱 더하기 3x랑 그 다음에 y는 5x n 플러스 3 하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건 쉽다요. 그쵸? 2x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는 5 곱하기 x n 플러스 3이랑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실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m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0이네요. 판별식 쓰러 가볼게요. 자, 짝수 공식 쓰시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m 마이너스 3이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는 0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7이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2m이 7보다 작으니까 m은 2분의 7보다 3.5보다 작죠. 그래서 3개죠. 끝났죠?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얘는 뭘까요? 자, 얘는 뭐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x세제곱은 1다의 한억은을 오메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 구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i가 써 있는 애들이 있어요. i의 세제곱, i의 5제곱, i의 뭐 이런 식으로 7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요. i의 2021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얘부터 먼저 한번 처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 가만 보면 i는 4제곱하면 1인데 요렇게가 i의 4제곱을 곱한 게 되죠. 얘가 1을 곱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요렇게도 i의 4제곱을 곱한 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문제가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요. i와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겠죠. 마이너스 i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런 게 총 몇 개가 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지금 홀수로 써 있으니까요. 2 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13579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얘가 2021이다라고 하면 이게 2021이 몇 번째 홀수인지 계산이 가능하죠. 1011번째 홀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1011번째 홀수다. 그러니까 지금 i랑 마이너스 i가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 이게요. 1011개가 써있다라는 뜻이에요. 1011개가 써있으니까 두 개씩 묶었을 때요. 몇 쌍이 나올 거냐면 얘가요. 500 두 쌍이 나오고 있네요. 아니요. 두 개씩 묶었죠. 500 5개? 505개? 예, 그쵸. 505개에다가 하나가 남을 겁니다. 하나가 남을 거라 플러스 i만 이렇게 혼자가 남겠네요. 근데 얘가 0이죠.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0에다 500 곱해봤자 어차피 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홀수 부분만 처리를 하면 i다 이렇게 예, 나와줄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해결하러 갑시다. 두 번째는 오메가를 계속 썼는데 이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플러스 오메가 8제곱 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짝수들만 쭉 나와있죠. 짝수들만 쭉 나와서 이제 오메가의 2020이다. 여기까지 썼습니다. 얘를 처리를 한 거라고 얘를 처리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죠. 그러면 저 부분 처리를 해보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자 이렇게 할까요? 먼저 x 세제곱은 1이죠.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자 0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생긴 거는 일단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좀 반영해서 다시 써보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있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부터도 마찬가지죠. 8은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나올 건데 걔는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항 나올 거예요. 1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이 다 0이죠. 0이 계속 나오고요. 맨 마지막만 이제 좀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얘는요. 자, 도대체 숫자가 몇 개 있냐부터 따져보시면요. 일단 2n개가 있죠. 예, 2n이라고 쓰면 되겠죠. 2, 4, 6 이렇게 가니까 얘가 2020이 됐습니다. 그러면 n은 1010이 되겠죠. 그쵸? 1010. 자, 그러면 1010개의 숫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10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를 3으로 나눠요. 그러면 3개씩 묶었을 때 나머지가 몇 개가 나올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총 몇 묶음이 나오냐면 3, 3은 9죠. 그럼 11개죠. 3, 3은 9죠. 20이죠. 3, 6, 18.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총 336쌍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18이니까 2개가 남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남은 거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가 다 0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얼마인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요 녀석은 답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i 마이너스 1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답입니다. 됐죠? 얘도 예, 뭐 그렇게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가 서술형 3번에 나왔네요. 자, 서술형 3번에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f x는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더라. 자, 그 다음에 x-1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 근데 자, 보세요. 이거 지난번 테스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 나와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었냐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분명 나올 거고 그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차식으로 나올 건데 그 1차식을 더해주고요. 그 1차식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예, 최고 차이 계수만 아마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A라고 묶어주고 주어진 2차식을 예, 나누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 2차식을 곱해주면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항상 이런 구조예요. 대부분. 자, 근데 얘는 하나 조작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가 조작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여기서 약간 속였어요.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이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안 가르쳐주는데요가 아니고요. x-1의 제곱과 x-1의 곱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몫은 qx가 되겠죠. 나머지는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x-1의 제곱으로 내가 만약에 나누었다라고 하면 x-1 곱하기 qx는 있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나머지라고 써있는 요 식 자체를 내가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2죠.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가 생기면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몫이 2가 추가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바로 풀어볼게요. fx를요 내가 x-1의 제곱에다가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q-x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냐면 나머지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a 곱하기 x-1의 제곱.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2차식일 건데 그거를 x-1의 제곱으로 잠깐 나누어 봤을 때 몫은 내가 모르겠고 얼마가 추가될지는 하나 확실한 건 그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란다.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그럼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했으니까 a-1라고 나올 건데 문제에서 당연히 f가 얼마인지 줍니다. 3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a는 4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4 곱하기 x-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예상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4x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죠. 예, 이렇게 풀립니다. 이해가 될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유명해서 예,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면 계속 나옵니다. 예, 특히 이 부분 좀 글씨를 못 썼는데 다시 써줄게요. 이 부분. 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르쳐 줄 거니까 a 곱하기 나누어진 2차식에다가 더하기 그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이 있을 거예요. 예, 요겁니다. 이 녀석의 나머지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예, 빠르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됐으면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그래프 문제고요. 얘는 좀 풀이 과정이 길 것 같네요. 자, 해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라는 그래프랑요. 그 다음에 3n-2x 더하기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 2n-2x 얘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을 때 fn이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n값의 범위를 정해봐.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해볼게요. 먼저 이거 왼쪽에 있는 문제 좀 지울게요. 서술형 2번 요거. 예, 요 문제를 해설을 좀 지울게요. 칸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요것만 좀 지우고 시작을 합시다. 자,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쭉 풀이를 쓸게요. 일단 이거는 교점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2차 함수부터 그리고 싶은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x 플러스 24 이렇게 나올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x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러니까 얘를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요. 자, 여기 24라는 y절편을 갖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왼쪽에서는요. 여기가 5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5,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하나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x-5의 제곱 마이너스 1은 x가 0보다 클 때니까 얘는 똑같죠. 여기가 5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내가 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지금 그린 그래프는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원래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애매하지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이미 알고는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무관하죠. 그쵸? 이차함수 자체에다가 여기 x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무관하고 그러면 y는 f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얘는 y는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린 그림을 y축의 왼쪽 부분에는 x축에 대칭해서 y축에 대칭해서 x가 0보다 큰 쪽의 그림을 y축에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데요. 지금은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쓰기 좀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y는 자 3n-2x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x가 n이요 x보다 클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x가 n보다 작으면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0보다는 크다라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부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5n인가요? 네,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 다음에 x가요 n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을 때구나. 미안해요.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되면요 x값이 크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음수가 되면서요. 그때는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냥 n이라고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도 살짝 n을 대입해보면 뭐 n이라고 똑같이 나오죠. 자, 됐죠? 그래서 n에서 n이라는 값을 지나요. 그래서 얘를 좀 조그맣게 내가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네. 자, 다시 그래프를 조그맣게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여기가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n이 돼요. 자, 그래서 n,n을 지나면서 x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상수함수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렇게 가파라지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 그래프는 그렸으니까 자 여기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요 꺾인 점이 생기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제 교점의 개수가 얘네들이 겹쳐서 그렸을 때 어떻게 하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지?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시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로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프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볼게요. 먼저요. 녹색으로 2차 함수를 그릴게요. 근데 좀, 자, 대략적으로 그냥 그릴게요. 비율은 안 맞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요, 이제 y는 x라는 직선은 어떻게 지나갈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맞춰주면, 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 이해가 될까요? 지금 그러면 이쪽은 안 생길까요? 녹색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 교점 하나, 여기도 교점 하나, 저 위에도 교점 하나 4개나 나옵니다. 교점이 4개나 나와요. 그럼 여기 2개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하나랑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n이 좀 이렇게 위쪽에 위치를 한 상황에서는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쵸?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냥 아예 좀 많이 가볼까요? 빨간색을? 아예 많이 갔어요. 엄청 많이 가서 이렇게 갖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교점 하나 나오죠? 근데 쭉 저 위쪽으로 가서 교점이 하나가 더 나올 거고요. 그렇게 2개만 나오고 끝이에요. 요런 그림 찾으라는 거네. 요렇게 생긴 그림.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 거냐면 여기 y절편이 포인트입니다. 요 y절편에 겹치는 순간 교점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저 위에 3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일단 요 24를 위로 올라가주면 24보다 위로 올라가주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요 y절편을 찾아서 그 y절편이
24보다는 크다를 맞춰주면 되고요. y절표는 항상 5n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는 5n이 24보다 커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n이 5분의 24보다 크면 돼요. 그림으로 그냥 찾을 수 있는 얘기.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n을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내리다 보면 교점은 한동안은 4개를 유지를 할 거예요. 한동안은 4개를 유지를 하는데 여기 교점을 벗어나면 자, 하나, 둘, 셋, 넷. 아직도 4개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떨까요? 자, 오른쪽에서 이게 여기 교점 yx하고 여기 있는 그래프의 녹색 그래프의 교점을 보다도 더 n값이 작아지는 순간부터는 왼쪽에 2개, 그 다음에 오른쪽 2개가 생기는데 좀만 더 밑으로 내려보면 2개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하고 만나는 순간에 n값만 찾아주면, 근데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이에요. 자, 그때 n값을 찾아주면 걔보다 더 밑으로 n이 내려가면 그때서부터는 안 만납니다. 오른쪽에서는. 하지만 왼쪽에서는 아직 두 군데서 만납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면 지금 검은색으로 내가 그리는 요런 상황, 즉 접하는 상황까지는 2개가 유지가 될 거예요. 저 왼쪽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 녀석은 n값이 마이너스 1인 거 내가 알아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범위에서 n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당연히 2개입니다. 근데 이때 접할 때 상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접하는 거를 관계식을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식이죠. n이 0보다 작을 때니까 요식 x의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x 플러스 24 하고요. 그 다음에 요식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5n인데 이해하고요. 둘이 서로 접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4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24 마이너스 5에는 0이다. 자, 요거에 판별식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얘가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됩니다. 판별식 쓰시면요. 7의 제곱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5n이죠. 자, 이제 얘가 0이 나와주면 되기 때문에 49 마이너스 24 플러스 5n이 0이죠. 그래서 n값은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5라고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일 때 접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때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접하는 상황에서는 교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점이 2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이너스 5보다는 큰 값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n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고요.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교점은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n값이 fn값이 2가 되는 n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는 n은 5분의 24보다는 크다.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에요. 예, 마지막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약간 범위가 애매하긴 한데 뭐 절대값이 있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내도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특히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림도 좀 이쁘게 잘 그려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숙제로 내준 문제들을 다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다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난이도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예,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나는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풀었으니까, 이거 해설을 해주는 입장에서 풀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풀 때는 지금 이런 속도로 풀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풀이 방법이 바로바로 떠올라야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죠. 문제도 많이 접해보고 경험치를 높여놔야 됩니다. 시험 전까지. 물론 지금 이제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요즘에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직도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고사를 볼지 보지 않을지 뭐 수행평가로 대체된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네요. 뭐 나도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서 뉴스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튼 간에
중간고사를 보지 않든, 수행평가로 Z가 되든, 그렇지 않든, 뭐, 물론, 내신 받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인 건 맞아요. 중요한 문제인 건 맞는데, 그냥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뭐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문제들, 아니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게 시험이라고 하면, 예, 거기에다 좀 더 의미 부여를 한 다음에 시험을 좀 접근을 해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완성도를 좀 더 많이 높여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험을 보는 거 물론 중요한데 시험을 통해서 완성도 높이는 거 중요한데 그 시험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게을리할 이유는 안 돼요. 완성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할 이유가 안 돼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예,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내용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내용 숙지가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라와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만약에 비어 있게 되면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수학 공부하는데 발목을 잡아요.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고 복잡한 문제까지 물어보진 않겠죠. 과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래도 발목을 잡는 건 맞아요. 할 때 해야 됩니다. 예, 배우는 거는 예, 그때 알고 넘어가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 예,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풀어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경험해 보는 것까지 예,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부르는 시험이고 그죠?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을 그렇게 봤을 때 그 시험이 없다 해도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 목적을 확인하는 수단이니까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꼭 합시다. 요즘에 이제 예,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벌써 몇 주째 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뭐 물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 아무튼 이 기회에 이 시간에 힘들겠지만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건강 특히 엄청 유의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다시 계약하고 개강하는 날까지 잘 견뎌서 예, 만나는 날 건강하게 봅시다. 시험은 또 이미 내가 하나 줬죠. 또 그리고 다른 시험지 하나 줬죠. 그 해설은 또 예, 아마 내일이나 예, 올려줄게요. 예. 아무튼 오늘 이거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요. 2시간이나 걸렸네요. 예, 20문제 푸는데 예,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